2-2-6 생식계. 일반적으로 곤충은 교미에 의해 수컷이 정자가 암컷이 몸 안으로 들어간 후 저장량에 저장되었다가 난자가 성숙하면 몸 안에 수정시킨 후 산란을 한다. 알을 낳는 방식은 난생 외 난태생이나 태생인 경우도 있다. 1. 수컷의 생식기관. 수컷의 생식기관은 정자를 생산하여 암컷에게 전달하는 일을 한다. 정소는 여러 개의 정소소관이 모여 하나의 낭 안에 있는 상태로 각 정소소관은 기부가 가늘어져 수정쇄관 또는 수정소관을 이루고 이들 수정소관은 다시 수정관으로 연결되어 있다. 정소소관에서 만들어진 정자는 수정관을 통해 저장낭으로 이동하고 보인다. 교미시 이들 정자가 서정관을 통해 암꽃 쪽으로 이동한다. 이때 부속샘은 정액과 정자주머니를 만들어 정자가 이동하기 쉽도록 도와준다. 정액은 정자의 양분을 공급하거나 정자의 이동에 관여할 뿐 아니라 교미와 암컷으로 하여금 다른 수컷을 피하게 하거나 산란을 촉진시키는 등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 유도물질도 포함되고 있다. 2. 암컷의 생식기관. 암컷의 생식기관은 수컷이 정자를 받아 이를 산란 직전까지 보관하고 알을 생산하는 일을 담당한다. 초기 난모세포가 난소소관 안에 증식실과 난황실을 거치면서 난황이 들어있는 난모세포, 즉 알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난황이 생성되는 과정을 난황형성이라고 한다. 난황형성 과정에서 난포세포와 영양분 공급을 담당하는 영양세포가 난모세포에 어떤 방식으로 영양분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1. 무영양실형 난소소관. 특별한 영양세포 없이 난포세포에 쌓여져 있고 난포세포가 혈액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2. 단영양실형 난소소관. 영양세포가 발달하여 난소소관이 말단부 쪽 생식소에서부터 세포질선을 알까지 길게 연결하여 알이 성장하면서 기부 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영양분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3. 다영양실형 난소소관. 영양세포가 세포질선 없이 알마다 붙어 있으면서 알이 자라 기부 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알과 함께 이동하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암컷이 부속샘은 알이 보호막이나 접착액을 분비하여 알을 감싼다. 벌의 경우 흔히 독샘으로 변형되었고 채집벌의 경우 애벌레를 위한 분비물을 내는 젖샘으로 발달하기도 하였다. 한편 저장낭은 교미시 수컷에게 건네받는 정자를 보관하는 곳이며 저장낭샘에서 저장낭에 보관 중인 정자를 위해 영양분을 공급해준다. 2-2-7 신경계. 신경계는 를 구성하는 신경세포인 뉴런은 수상돌기, 축삭으로 구성되며 뉴런 사이에 신경연접에 의하여 연결된다. 감각뉴런은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신호를 전달하고 운동뉴런은 근육과 신경연접을 이루어 운동정보를 제공하며 그 사이에 뉴런과 뉴런을 잇는 연합뉴런이 있다. 한편 신경분비세포는 몸만 여러 곳에서 분포하는데 신경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하고 신경자극을 화학적으로 변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곤충의 신경계는 크게 중앙신경계, 내장신경계, 주변신경계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신경계에서는 신경절이 몸을 각 마디에서 한 쌍 가까이 붙어 있고 그 사이를 한 쌍이 신경색을 연결하고 있으며 이는 머리에서 배끝까지 이어진다. 머리에는 신경질이 모여 뇌를 구성하고 있다. 뇌는 세 개의 신경절이 연합된 것으로 전대뇌, 중대뇌, 후대뇌로 구분한다. 전대뇌는 겹눈이 혼눈과 시신경을 담당하고 중대뇌는 더듬이, 후대뇌는 윗입술과 전이를 담당한다. 뇌의 바로 위에 있는 식도와 신경절은 입에 해당하는 세 마디의 신경질이 합쳐져 구성되며 윗입술을 제외한 입의 나머지 신경을 담당한다. 또한 식도하경절 뒤 세 개의 가슴 신경절과 복부 신경절이 이어진다. 내장신경계는 곤충이 몸 앞쪽에서 전유신경계, 복면 내장신경계, 미부 내장신경계로 구분한다. 내장신경계가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장, 내분비기관, 생식기관, 호흡계 등이 있다. 3. 주변신경계. 주변신경계는 중앙신경계와 내장신경계의 신경절에서 좌우로 뻗어나온 모든 신경절을 구성하며 많은 운동뉴런과 감각뉴런을 포함한다.
2-2-8 내분비계. 호르몬은 생명체의 한 부분에 있는 세포에서 체내로 분비하는 다른 부분에 있는 세포로 보내는 화학신호이다. 종종 화학적인 메신저를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호르몬은 매우 적은 양이 생산되지만 표적세포에 심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 효과는 자극성 또는 억제성으로 나타난다. 경우에 따라 단일 호르몬이 여러 개의 표적을 가질 수도 있고 각 표적에 다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곤충의 몸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도 4가지 범주의 호르몬 생성세포가 있다. 1. 내분비샘. 호르몬을 생산하는 순환계로 방출하는 데 전적으로 적용된 분비구이다. 2. 신경혈액기관. 생과 유사하지만 신경계의 신호에 의해 방출되도록 자극될 때까지 특별한 방해 분비물을 저장한다. 3. 신경분비세포. 특정 화학적 메신저를 생성하고 분비함으로써 자극에 반응하는 전문화된 신경이다. 기능적으로 신경계와 내분비계 사이의 연결고리로 역할을 한다. 4. 내분기기관. 난소와 정소, 지방체, 소화기관의 일부를 포함한 몸의 많은 기관에서 호르몬을 생성한다. 이들 호르몬 분비 구조는 항상성을 유지하며 행동을 조정하고 성전과 발육, 기타 생리적인 활동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분비계를 형성한다. 1. 앞가슴샘. 곤충에서 가장 크고 뚜렷한 내분비샘은 머리 바로 위에 있는 앞가슴에 볼 수 있다. 이들 앞가슴샘은 표피세포에서 키틴과 단백질의 합성을 자극하고 탈피가 정점에 달하는 단계인 생리현상을 촉발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룹 액티스테로이드를 생성한다. 이런 이유로 액티스테로이드를 종종 탈피 호르몬이라고 부른다. 일단 곤충이 성충 단계에 이르면 이 앞가슴샘은 퇴화되어 다시는 탈피하지 않게 된다. 2. 키디아카제. 앞가슴샘은 화학적인 메신저인 앞가슴샘 호르몬의 자극을 받은 후에만 액티스테로이드를 생산하고 방출한다. 이 화합물은 뇌 바로 뒤에 있는 대동맥이 벽에 위치한 한 쌍의 신경혈액기관인 카디아카제에 의해 분비되는 펩타이드 호르몬이다. 카디아카제는 뇌의 신경분비세포에서 신호를 받은 후에만 저장된 앞가슴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한다. 어떤 의미에서 카디아카제는 뇌의 작은 메시지에 반응하며 몸으로는 큰 파동의 호르몬을 전달하는 신호증폭기로 역할을 한다. 3. 알타아제. 또 다른 한 쌍의 알타아제가 카디아카제 바로 위에 놓이게 된다. 알타아제는 미성숙 단계에서 성충 형질의 발육을 억제하고 성충 단계에서 성적 성숙을 촉진하는 화합물인 유학 호르몬을 생산한다. 뇌의 신경분비세포는 유충이나 약충, 연기 동안 유학 호르몬을 생산하도록 자극하고 성충기로 전환하는 동안 억제하며 성충이 생식을 준비할 때 재활성화하도록 알테아제의 활동을 조절한다. 성충에서 유학 호르몬은 알레에서의 난환 축적, 부속샘의 활동 조절, 페로몬 생성 등에 관여한다. 4. 신경분비세포. 신경분비세포는 곤충이 뇌의 중앙과 옆구리 쪽에 모여있다. 이들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대부분의 호르몬은 저분자량이 단백질 신경펩타이드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신경분비세포의 예로는 전대뇌 쪽에 분비되는 뇌호르몬, 탈피 후에 표피 경화에 관여하는 경화호르몬, 삼투압 조절에 관여하는 이뇨호르몬, 알타아제 호르몬 등이 있다. 또한 다른 예로 카제에서도 당과 지질의 이용을 촉진하는 호르몬이나 심장 또는 소화계의 근육운동을 자극하는 호르몬 등이 분비된다. 2-2-9 외부 분비계. 몸 안에서 작동하는 호르몬과 달리 몸 밖으로 분비되는 종내 또는 종관에 신호를 보내는 물질을 신호물질이라고 한다. 신호물질에는 같은 종관의 통신수단으로 사용하는 페로몬과 다른 종에게 신호를 보내는 데 사용하는 타간물질이 있다. 외분비샘은 외배엽에서 얇은 막이나 작은 구멍이 뚫린 큐티클층으로 쌓여 있다. 단세포인 경우와 몇 개의 세포가 모여있는 경우, 또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있는 기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외분비샘 중에는 유독 물질을 분비하는 것도 있다. 1. 페로몬. 페로몬은 동일 종의 한 개체가 다른 개체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화합물로서 아주 적은 양으로도 신호물질을 작동할 수 있다. 이는 페로몬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모가 잘 발달하기 때문이다.
페로몬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페로몬. 종에 따라 이성을 유인하기 위해 암컷 또는 수컷의 성페로몬을 활용하는데, 멀리 있는 개체는 성유인 페로몬을 이용하고 가까이 온 후에는 교미 페로몬을 분비하거나 성유인 페로몬이 밀도를 높인다. 페로몬의 성분은 보통 몇 가지 물질을 특정한 비율로 혼합되어 종 특성을 나타낸다. 2. 집합페로몬. 집합페로몬은 암수 특성이 없으나 개체들을 모이게 하므로 교미상대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적으로부터 방어, 기주식물의 효과적 공격이나 먹이의 공유, 사회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3. 분산페로몬. 너무 많은 개체들이 모인 경우 분산페로몬은 객체들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가도록 유도한다. 종에 따라서 산란 시기에 간격 페로몬을 통한 개체들끼리 가까이에 알을 낳지 못하도록 한다. 4. 길잡이 페로몬. 길잡이 페로몬은 개미에서 흔히 나타나고 볼 수 있는데, 길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편이다. 5. 경보 페로몬. 경보 페로몬은 적으로부터 피하거나 함께 방어를 하기 위해 신호를 보내는 데 사용된다. 서해성 곤충이나 뿔매미, 진딧물 등에 나타나며 방향성 물질로 빨리 퍼진다. 2. 이종간 통신물질. 어떤 개체가 하나의 생명의 물질을 내어 다른 종의 생존 번식 등에 영향을 주는 생물적 현상을 타감작용이라고 하며, 그 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을 이종간 통신물질이라고 한다. 이종간 통신물질은 분비자와 감지자에게 주는 영향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카이로몬. 카이로몬은 신호물질을 분비한 개체의 대체로 해가 되고, 이를 감지하는 개체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낳는다. 포식자가 먹잇감이 내는 페로몬 등의 화학성분을 탈감물질로 인제할 때 이에 해당한다. 예, 기생벌이나 기생파리가 자신의 숙주 냄새에 끌린다. 2. 알로몬. 알로몬은 분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감시자에게는 주로 손해가 되는 경우로, 식식성 곤충이 저항하기 위해 식물이 분비하는 방어물질이 이에 해당한다. 예로 단부 부전 낭나비 유충은 일본 왕자개미를 꿰어 자신을 돌보는 행동을 유도하도록 화합물을 생산한다. 이들 유충은 개미둥지로 옮겨서 개미충들 사이에 보호를 받고 자라게 된다. 3. 신호몬. 신호몬은 분자와 감지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낳는 물질이다. 어떤 식물이 식식성 곤충에 저항하기 위한 방법으로 식식성 곤충을 기생하는 포생자를 유인하는 타감물질을 분비하였다면, 이 분비자인 식물과 감지자인 포식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일이다. 식물을 먹는 나방 유충은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그 식물체가 유충에게 기생하는 기생벌을 유인하여 방어 화물을 방출하도록 유도한다. 3. 기타 외분 비샘. 1. 왁스샘. 왁스샘은 진딧물 암흑에서 발달하며 댄산포 또는 달세포샘으로 특이깍지벌레 상과에서 잘 발달한다. 백납은 쥐똥깍지벌레가 분비하는 물질로서 진딧물 상과와 꿀벌에서도 볼 수 있으며, 꿀벌은 복부 4에서 7번째 마디 사이에 숨겨져 있다. 2. 렉샘. 렉깍지벌레인 렉시플러 라커 암컷은 렉을 생산한다.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체내에 분포하고 있는 렉샘에서 분비한다. 렉 물질은 대부분 수지고 색소답, 단백질, 기타 물질이 들어있다. 3. 머리샘. 흰개미류의 이만샘과 몇몇 곤충에서 볼 수 있으며, 그 기능이 명확하지 않은 더듬이샘 외에도 머리에는 다음과 같은 분비샘이 있다. 기읍 큰턱샘. 큰턱샘은 무시야간 흰개미류, 바퀴목, 땅정벌레목, 날더레목, 벌목 등에서 볼 수 있으며, 큰턱의 기부 근처에 도관구가 있다. 나비목이 유충 중에서 침샘이 실샘으로 변할 때는 여기에 스며 침을 내며, 변류에서는 여기서 경계나 유인작용을 하는 물질을 분비하고, 꿀벌에서는 여왕벌의 물질을 분비한다. 작은 턱샘은 톡톡이붓, 낫바리목, 풀잠자리목, 날도리 곤충이 유충에서 볼 수 있으며, 작은 턱이 있는 몸마디에 있다.
디귿, 아랫입술샘. 아랫입술샘은 보통 침샘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한 쌍이 있으며 가슴 정장부 양쪽에 위치하고 있다. 각 샘의 도관은 하인 두 기부인 부근에 합쳐서 한 개의 도관으로 되어 구강 내에 열려 있다. 메뚜기목과 바퀴목에서 잘 발달하며 침을 저장하는 기관으로 있는 경우도 있다. 노인제 목에서는 여러 개의 엽성체로 되며 각각의 것은 분비세포가 모인 셈으로 되어 있다. 식식성 곤충에서는 분비물이 소화작용을 하는 것이 물론이며 때로는 유독성 물질을 갖고 있거나 탐침을 식물체의 조직에 꽂았을 때 큰 턱과 작은 턱을 싸는 탐침집을 형성하기도 한다. 노예나방과 순노예나방의 곤충은 우화 직후에 고치를 용해시키는 효소를 분비함으로써 고치를 연화시키는 성충을 탈출을 돕는데 이 효소는 곤충이 작은 턱 외 기부에 있는 샘에서 분비된다. 벌목은 특히 복잡하고 잘 발달된 아랫입술샘을 가지고 있다. 한 쌍은 머리에 있고 또 한 쌍은 가슴에 있으며 4개의 포도상으로 된 샘의 도관은 합쳐서 한 개의 도관이 된다. 밑들이 중인 파노르파의 수컷은 침샘이 특히 크며 여기서 분비되는 물질은 교미시의 암컷이 핥아먹는다. 침샘의 주요 작용은 먹이의 소화를 돕는 일인데 아밀라아제, 인버터아제가 들어있으며 때로는 리파아제나 프로타아제가 들어있다. 흡혈성 파리류는 항응고제와 유독물질을 갖고 있다. 바퀴는 대단히 큰 침샘을 갖고 있으며 침샘에 수분을 저장하였다가 필요에 따라 이용한다. 4. 실샘. 실샘의 경우 나비목 특히 누에나방과와 산노열방과의 곤충의 실은 아랫입술샘에서 분비되며 딱정벌레과의 유충인 레비아 스칼풀라리스와 풀잠자리목 유충의 실은 말피기관에서 분비된다. 흰개미 부치목과 파리목이 춘파리 일종이 힐아라속이 수컷은 앞다리 발목마디에 있는 체표샘에서 분비된다. 딱정벌리목, 물땡땡이의 알을 둘러싸고 있는 고치의 실은 암컷 생식기관이 본속샘에서 분비된다. 5. 방어샘. 곤충은 체표에 있는 방어샘에서 여러가지 특이한 물질을 분비하며 악취를 풍기게 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한다. 노린지 암흑 약충이 복부 등 쪽에 있는 향기샘이나 성충이 뒷가슴 측벽에 있는 악취샘 등이 이러한 작용을 한다. 6. 유인샘. 유인샘에서 분비하는 물질은 군소생활을 하는 곤충에서는 다른 객지를 유인하며 무리가 유지되도록 단독생활을 하는 곤충에서는 상대되는 성을 유인한다. 유인물질은 화학적으로 다양하며 분비샘에도 종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나비목은 주로 암컷이 성유인물질을 분비한다. 7. 독샘. 독샘이 가장 잘 발달한 곤충은 벌류로 산란관과 색식샘이 부속샘이 변형되어 형성되어 있다. 꿀벌이독은 멜리틴 단백질이며 말벌이독은 폴리펩타이드 키닌이다. 나비목의 일부 유충의 채모와 연결되어 있는 독샘이 있어 강모가 부러지면서 내부에 독극물질이 나온다. 제3장 곤충의 생식과 성장 3-1R 대부분의 곤충에서 생명체는 독립된 알로 시작한다. 이러한 생식 유형은 난생이라고 한다. 각각의 알은 생식기 내에서 만들어지며 최종적으로 관 모양이나 톱 모양, 칼 모양으로 된 외부 생식기인 산란관을 통해 몸 밖으로 방출한다. 암컷이 몸에서 생산을 하는 과정을 알 형성이라고 하며 알을 낳는 과정을 산란이라고 한다. 각각의 곤충은 종마다 구형, 타원형, 원추형, 소시지 모양, 맥주통 모양, 어뢰 모양과 같은 유전적으로 독특하고 물리적인 뚜렷한 알을 생산한다. 그러나 크기나 모양에서 관계없이 각각의 알은 단 한 개의 살아있는 세포, 즉 난자에서 구성된다. 알의 세포막을 난황막이라고 한다. 난황막은 다른 동물의 막구조적으로 유사한 인지지 이중층이며 난황으로 대부분 구성된 알세포의 전체 내용물을 둘러싸고 있다. 세포질은 일반적으로 난황막의 바로 안쪽에 얇은 띠로 난황막 전역에 확산성 가닥으로 분포한다. 알세포의 핵은 보통 알의 한쪽 끝 가까이 난황 내에 위치한다. 반대쪽 끝 가까이에 있는 난절은 반투명해서 난황 내에서 어두운 영역으로 보인다.
알에서 앞뒤의 극은 핵과 난절이 상대적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대부분의 곤충에서 알은 암컷 생식계의 부속셈에서 산란 전에 분비된 보호용 단백질인 껍데기로 덮여 있다. 난각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앞껍데기에는 흔히 전자현미경의 고배율에서만 볼 수 있는 미세한 굴곡이 있다. 난각은 수분 손실이 거의 없고 호흡을 통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 통로인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다. 난각의 앞쪽 끝 가까이에 있는 특수한 개구부인 정궁은 수정 시 정자의 입구 역할을 한다. 암컷은 짝짓기를 통해 상대의 수컷으로부터 정자를 받는다. 암컷 생식계의 특정한 부분인 저장낭에서 정자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다. 발육 중인 알이 저장낭의 개구부를 지나갈 때 몇몇 정자가 방출된다. 정자는 정궁을 향해 헤엄쳐가고 목적지에 도달한 첫 번째 정자가 자신의 핵을 알 속에 주입한다. 정자의 핵은 빠르게 알이 핵과 융합하여 단세포로 된 배자인 배수체 접합자를 형성한다. 이러한 과정을 수정이라고 한다. 알이 수정된 후에 배자의 시작인 배자 발생이 일어난 급속한 성장과 발육의 과정을 겪는다. 3. 배자의 발생. 배자의 발생은 보통 알이 수정되어 일어나는 발육 과정이다. 세포의 증식에 이어서 살아있는 곤충의 모든 조직과 기관으로 성장 및 이동, 분화가 일어난다. 곤충의 알은 많은 양의 난항으로 가득 차 있어 발육 초기 단계에는 인간의 난자처럼 반으로 쉽게 나눌 수 없다. 곤충은 접합자 핵을 12에서 13번의 분열 과정을 통해 복제하여 약 5,000개의 딸핵을 얻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러한 세포 분해 과정을 표알이라고 한다. 분할된 핵은 난항을 지나 알이 경계부로 이동하고 개별세포를 형성하기 위해 막 형성에 관여하는 주변 세포질의 띠에 저장한다. 분할의 최종 결과는 난항을 둘러싸는 하나의 세포층으로 된 배반엽이다. 난절 부근에 도달하는 첫 번째 분할핵은 주변 세포질로부터 이동하지 않고 배반엽의 일부를 형성하지도 않으며 미래의 생식 목적을 위해 보존된다. 대신에 이 핵은 분열을 중지하고 대부분의 배자 발생 동안 분리된 채 남아 생식세포를 형성한다. 이 세포들은 결국 생식선으로 이동하여 1차 난모세포나 정모세포가 된다. 성충이 마침내 성축-성숙을 도달하면 이들 세포는 다음 세대의 배우체를 형성하기 위해 분열을 시작한다. 상식세포는 배자 발생 동안 성장하거나 분열하지 않으므로 다음 세대를 위한 DNA는 발육 초기부터 보존된다. 이러한 전략은 복제 시 오류가 우연히 다른 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확실한 이점이 있다. 알이 다른 한면에 있는 배반엽에서는 세포가 커지고 증식하기 시작한다. 배대로 알려진 이 부분은 배자의 몸을 발육하는 곳이다. 배반엽에 있는 나머지 세포들은 난항 주머니를 형성하는 막의 일부가 된다. 장막으로부터 세포가 배대 주위에 자라고 배자를 양막으로 에워싼다. 배대가 커지면서 바깥쪽에 있는 한 층의 세포와 안쪽에 있는 다른 층의 세포가 소시지 모양으로 길어지고 접히기 시작한다. 등쪽 폐쇄는 중요한 발육 단계로 배대의 옆쪽, 가장자리와 배자 몸쪽 등이 중앙선을 따라 만나서 융합될 때 일어난다. 외배엽 세포는 표피 내화신경계 대부분의 호흡기를 형성하기 위해 성장하고 분화한다. 또한 외배엽은 배자의 몸 앞쪽과 뒤쪽에 협립되어 소화기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형성한다. 중배엽 세포는 근육, 샘, 심장, 혈액, 지방체, 생식기관과 같은 내부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분화한다. 중장은 전장과 후장의 함입부 근처에서 발생하는 세 번째 배차층으로부터 발생하며 결국 전장-후장과 융합하는 소기관을 형성한다. 초기 발육 동안 배자의 몸은 외관상 지렁이와 유사하다. 각각의 마디는 몸의 각 유주를 구성하는 데 먼저 외배엽 쪽이 뇌와 겹눈으로 분화되는 마디를 앞쪽 끝 주위에서 볼 수 있다. 입 개구부 앞쪽은 봉우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다. 이 부분은 결국 성장하여 윗입술과 더듬이를 형성한다. 입 뒤에 있는 마디 또한 봉우리처럼 부풀어져 있다. 입 뒤쪽으로 처음 세 마디는 각각 큰 턱, 작은 턱,
아랫입술로 이루어진 입틀이 되는 쌍으로 된 부속지를 형성한다. 입 뒤쪽에 그 다음 세 마디는 걷는 마디가 될 부속지를 형성하는 가슴으로 발달한다. 복부의 마디 또한 원시적인 절지동물에 있는 복부 부속지의 흔적이 보이는데 부속지의 싹으로 발육하면 곧 줄어들어 사라진다. 또 다른 한 쌍의 흔적적인 싹이 더듬이와 입틀 사이의 머리에서 나타난다. 삽입 부속지라 불리는 이 싹은 두 번째 더듬이의 흔적 규관이다. 일반적으로 배자 발육 속도는 온도 및 종특이적 발육 특성으로 달려있다. 배자 발생은 난황 내용물이 소비되었을 때 끝난다. 미성숙 곤충이 완전히 형성되어 알에서 부화할 준비가 된 것이다. 부화 과정에서 알 속에 있는 어린 곤충은 난강을 씻거나 알껍데기에 미리 결정된 약한 선을 따라 급잉할 때까지 공기를 흡입하여 크기를 부풀린다. 부화하면 첫 번째 연기 약층으로 부른다. 이제부터는 성장함에 따라 발육과 성숙이 계속된다. 이러한 후배자 변화들을 형성층이라고 한다. 형태 형성. 일반적으로 곤충은 알에서 부화하면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지만 작고 날개가 없으며 성적으로 미성숙하다. 생명체에 있어서 주된 과제는 먹고 성장하는 일이다. 생존하려면 곤충은 주기적으로 성장하면서 외국격체를 교체해야 한다. 또한 많은 종에서 곤충이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가 있다. 전체적으로 성장 탈피 성숙과 관련된 모든 변화를 형태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3-3-1 탈피. 탈피는 곤충이 성장이 외골격의 물리적 한계에 도달했을 때 발출하는 호르몬에 의해 촉발된다. 각각의 탈피는 한 성장 단계의 끝과 다른 성장 단계의 시작을 나타낸다. 일부 곤충종은 영위수가 일정하지만 다른 종에서는 온도나 먹이 가용성, 기타 환경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곤충이 성적으로 성숙했을 때를 성충이라고 한다. 이 시점에 탈피가 멈추고 성장을 위해 쓰던 에너지는 알 또한 정단을 생산하기 위해 쓰인다. 곤충은 외골격을 유지하고 보호하면서 생존할 수 없으므로 더 큰 새 교체품으로 오래된 외골격이 안쪽을 만들어야 한다. 단백질 합성 속도의 증가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에 진포세포가 반응할 때 탈피 과정이 시작된다. 즉 오래된 네온 표피로부터 진피의 물리적인 분리인 표피층 분리를 빠르게 유도한다. 진피세포는 갈라진 틈을 불활성 탈피액으로 채운 다음 탈피액을 소화작용으로부터 차단하고 보호하는 지진 단백질을 분비한다. 이 표피소층은 새로운 외골격에서 외피세포의 일부가 된다. 표피소층이 형성된 후에 탈피액이 활성화되어 옛 골격이 네온 표피를 화학적으로 소화한다. 분해된 산물은 표피세포와 재활용되는 표피소층을 통과하여 새로운 원표피로 분비된다. 원표피 내의 공관을 통해 새로운 외표피 쪽으로 지질과 단백질이 이동하여 왁스층과 시멘트층으로 형성된다. 새로운 외골격이 준비되면 근육층의 수축과 공기의 유입으로 곤충의 몸을 부풀리게 하여 외골격이 약한 선을 따라 찢어져 열리도록 한다. 곤충은 옛 외골격을 벗어내고 새로운 외골격이 완전하게 팽창되도록 한다. 다음 몇 시간 동안 외원표시 내에서는 퀴논의 교차 결합이 형성됨에 따라 경피판은 경화되고 색이 어두워진다. 이 과정을 통해 외골격의 최종 질감은 외관이 완성된다. 새로운 외골격을 활동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곤충을 허물벗기 직전 상태라고 한다.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이루어진 이 과정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탈피는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새롭게 탈피한 곤충은 부드럽고 거의 착색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곤충에 대해 검게 굳히기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를 미성숙한 성축 조건이라고 한다.